더불어민주당의 검사 출신 의원 조응천 의원은 이런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그동안에 뭐 입을 다물었던 김만배 씨가 최근 들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최근 들어서 조금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22일 날 뭐 구속 기간 만기가 된다. 그것과 결부시켜 가지고 그런 기사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유동규나 남욱 이 두 분보다 김만배 씨가 과연 입을 여느냐, 열면 어떤 식으로 여느냐가 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조응천 의원은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계속 굉장히 폭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서히 말려 죽이겠다 이런 표현까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썼었는데 이제 곧 이제 9월 22일이면 김만배 씨가 나오게 되는데 그 김만배 씨의 입이 주목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요 저수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저수지에 담가 놓고 이재명 선거 때 꺼내 쓰자. 자, 김만배 씨가 지분이 30%나 되니 필요할 때 쓰라. 잘 보관하고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까 그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김용, 정진상, 유동규 428억 수익금을 나눠 쓰자. 뭐 연장선상의 얘기인데요. 그러자 정진상 실장이 천하람 변호사님, 네. 저수지에 넣어둔 것이죠 라고 하면서 저수지에 뒀다 이재명 선거 때 쓰자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네, 지금 이런 식의 얘기들이 그 수사 과정에서 예. 종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김만배 씨가 입을 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뇌물죄 같은 경우는 지금 뇌물을 주겠다, 특히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주겠다고 약속만 해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428억에 대해서 김만배가 본인 지분에서 떼가지고 이 뭐 유동규, 정진상, 김용환에게 주기로 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행정 허가상의 여러 편의를 받기로 했다라는 관계가 성립하면 김만배도 뇌물죄의 공범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김만배가 본인에게 뇌물죄가 성립하는 거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진술을 한다. 이건 일반적으로 법조계에서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진술로 보거든요. 예. 자기 부죄 진술이라고 합니다. 나한테도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하는 진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도 이거 지금 김만배를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한 것이고 네. 저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김만배가 이거는 그냥 내가 차명으로 지분을 맡아만 두는 것이고 이재명 측 사람들이 필요할 때 꺼내둘 수 있도록 저수지 역할을 하겠다라고 양쪽 간에 합의가 돼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예. 이것은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에게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만배 씨 얘기를 또 조응천 의원도 한 것이군요. 자, 그런데 이 이제 그 428억을 뭐 그 수익금을 나눠 갖자 뭐 이제 이런 의혹이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대장동 수익금, 천화동인 1호 등의 수익금을 정진상, 김용, 유동규 3명이서 428억을 나눠 갖자. 그런데요, 이게 이런 또 좀 관측도 나옵니다. 이 428억은 실제로 수익이 나눠지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3명이서 428억을 n분의 1에서 나눠 갖지는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되고 있으나 그렇다고 이게 처벌받지 아니하냐?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그 428억 원이 건너가진 않았지만 그렇게 줄게 말게 뭐 요것만 있었던 것으로도 이게 어떤 뭐 혐의 유죄가 약속만으로도 됩니까? 처벌이 되는 거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약속 자체가 없었다고. 뇌물죄는 약속만 있어도 당연히 유죄입니다. 그 원론적인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 약속 자체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취지입니다. 근데 천하람 변호사님, 저게 약속만, 그러니까 428억이 수익금이 나눠지지 않았더라도 그들끼리 약속만 했어도 그럼 저거는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뇌물을 요구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도 처벌이 되기 때문에 아하. 김만배가 입을 열고 내가 주기로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 신빙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내용이라는 것이 단순히 달라고 했고 뭐 주기로 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향후의 용처를 특정해 두고 그리고 이것을 어떤 형태로 현금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수립이 됐었다라고 나간다면은 네. 이 부분에 대한 범죄 혐의는 더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428억
이 수익금과 관련해서 이제 실제로 배당금이 막 들어오니까 그 실제로 논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428억을 어떻게 이제 서로 나눌지. 그런데 좀 이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자, 김만배 씨가 이제 그 428억을 아까 그 세 명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주고 해야 되는데 김만배가 약속한 배당금 지급이 늦어지자 정진상 실장은 n분의 1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안 주니까 아, 이 양반 좀 이상하네. 제가 좀 뭐 읽진 않겠습니다. 이 양반 좀 이상하네. 그 지난해 2월에 돈이 이제 그 428 중에 n분의 1이 안 들어오니까 정진상 실장이 김만배한테 저거 428과는 별도로 20억 원을 달라 요구했다. 근데 김영우 의원님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약속을 했다면 말 그대로 정진상 실장 말대로 저수지에 그냥 있는 돈이고 필요할 때 갖다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입장에서 이제 대선 경선은 다가오고 하니까 돈이 필요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정진상 실장은 뭐 용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20억부터 빨리 줘라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의 핵심은 그겁니다. 잘 보시면 결국은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익 배당금을 저런 그 민간업자들에게 몰아준 거예요. 사실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수익금을 성남시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래서 단군 이래의 치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실체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대장동 사업에 뛰어들었던 민간업자들한테 얼만큼 이익 배당금을 몰아가게 했는지 이걸 위해서 남욱 변호사가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유동규에게 부탁하고 유동규가 정진상에게 부탁하고 이것이 협약에 또 들어가고 이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책임은 최종적인 책임은 대장동 말 그대로 대장동을 설계한 이재명 대표에 있지 않을까요? 아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는 저희가 또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고요.